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새벽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강연 들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예비 중등,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강연 초반에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 손 들어보라고 하셔서 저 포함 몇 명 확인하시고는 아직 아이랑 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저학년 때 새벽달님 강연에 같이 와서 들었던 엄마들은 모두 코로나 겪으면서 학원으로 진작에 돌렸고 저는 혼자 분당에서 잘도 버텼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제게는 세 번째 강연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 강연을 2번 들으셨나 봐요. 지난주가 제게는 세 번째 새벽달림 강연이었어요. 그 전과 가장 많이 바뀐 강연 느낌은 새벽달림이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거나 엄마들이 듣기에 너무 비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스토리는 포기할까봐 다 추려서 엑기스만 가지고 오셨구나 생각했어요. 더 쉽고 누구나 해보고 싶은 엄마표 영어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미니멀리즘으로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제 강연을 이렇게 멋지게 분석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새 책에 사인도 받고 질문도 드리고 싶었으나 아이들 밥 줄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나왔네요. 큰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벽달림 책도 보고 인스타 DM도 보내고 유튜브 소통도 하면서 아이 영어를 엄마표로 했어요. 영어 영상 노출하고 마주 이야기 쓰고 한국 책 읽기, 영어 책 읽기로 재밌고 편안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아이가 공부 욕심이 있어서인지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무렵 어느 날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전사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하나고나 민사고나 용의외대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고를 알아보다가 마침 전산고 준비반을 추천받아서 수업이 단어 시험이나 해석 숙제 이런 건 없는데 교재가 토플 교재고 요약하고 관련 에세이를 라이팅하거나 쉐도잉하고 스피킹하는 게 숙제예요. 아무래도 토플은 한 문장 자체가 길고 내용이 생소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는 시간이 몇 배나 걸려서 과제 준비를 해가요. 그래서 거의 새벽 2시에 잘 때도 많고 문법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문법 문제도 풀어가요. 아이는 여기서 그만두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열심히는 해요. 의지는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지금부터 이런 영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다닌 지 3개월 됐는데 아이를 학원에서 빼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너무 고민이 돼요. 뺀다고 하면 중등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지금 이 아이 엄마표로 굉장히 잘 키워오셨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숙제를 할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학원에 적응하는 거 보니까 저는 당연히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 학원에서 우선 적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목표 학교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는 단순히 내신 영어 잘 받고 수능 영어 점수 잘 나오고 그런 식의 영어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어 실력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근력, 듣기나 읽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 그 독해 문제 푸는 거, 그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말하기, 쓰기까지 잘해야 돼요. 정말 영어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건데, 왜냐면 영어로 디베이트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 그런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어로 토론하고 에세이 쓰는 거는 사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학원에서 하는 그런 훈련 받으셔야 할 거예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바이링구얼 에듀케이션 이제 석사 공부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중고등학교 아이들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수업 교재가 바로 이 토플이에요. 토플은 4가지 영역이 있고 4가지 교재가 있는데 reading, listening, 그리고 speaking, writing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4가지 교재 중에 이 중학교 아이한테 어떤 교재로 똑같네요, 지금 상황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저를 찾아왔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 아이랑 같이 했던 교재가 바로 토플 라이팅 교재였어요. 토플 라이팅 교재가 아이들 영어 실력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듣기와 독해가 되는 아이들을 아웃풋,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를 글로 정리해보고 말로 해보고 이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최적화된 교재가 토플 교재라고 생각해요. 2011년에 처음 토플 시험을 봤는데 유학을 가려면 석사 공부를 하려면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와 정말 너무 좋다. 내가 이 교재를 이 시험을 좀 진작에 알았다면은 영어 실력을 조금 단시간 내에 확 올릴 수 있었을 텐데 특히 말하기랑 쓰기 능력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교재에 매료가 됐는데 근데 어머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 수업 방식이 과연 아이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전적으로 지금 수업 교재나 수업 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토플 교재, 토플 라이팅 교재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이걸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간단하게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면
스피킹이나 라이팅 실력이 탄탄해지나 그거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요. 우선 토플 라이팅의 경우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립형이 있고 하나는 통합형이 있어요. 독립형은 뭐냐면 이게 찬반 토론할 수 있는 어떤 토픽을 던져줘요. 그런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찬성하면 찬성하는 이유, 그 논거를 한 2개 정도 되고 마무리를 짓는, 글을 읽는 사람을 설득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 거, 한 300자 정도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다음 문장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주로 이런 토픽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챗 GPT한테 물어봐도 나올 거예요. 토플 라이팅 토픽 쫙 소개해줘라. 그러면은 쫙 걔가 알려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Face-to-face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such as letters, emails, or telephone calls. 대면하는 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소통 방법보다, 그러니까 편지나 이메일이나 전화 방법보다 훨씬 더 좋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Getting a university education degree is most important for success in life.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 학위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거. If you cannot say anything nice, it's better to say nothing. 할 말 없을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다. 멋진 말 할 자신 없으면 입을 다물어라.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develop or to support your answer. 그러니까 라이팅을 할 때 당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당신의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실예를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가지 다 해야 돼요. 자신의 논리를 펼 뿐만 아니라 그 논리를 펴게 된 어떤 에피소드,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은 거 아니면 지어내서라도 examples를 넣어야지 좋은 점수가 나와요. 이런 식의 공부법은 언어를 단시간 내에, 특히 라이팅이랑 스피킹을 단시간 내에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이 아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영어 원서 많이 청독하고 영어 영상물 많이 들어서 듣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되고 독해가 되는 아이들은 저는 토플 교재를 추천해요. 토플 라이팅 교재를. 그래서 이렇게 그 독립형 문제도 굉장히 좋고요. 통합형 문제라고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독립형 문제보다 살짝 쉬워요. 왜냐하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한 3분 정도 어떤 지문을 줘요. 지문을 읽으라고 주고 그걸 빠른 속도로 이제 속독을 하죠. 그런 다음에 곧이어서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어떤 강의를 하는 그런 음원을 틀어줘요. 그래서 그 음원을 듣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문으로도 한번 쭉 읽고 그리고 듣기로도 강의를 한번 짤막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읽은 내용, 들은 내용을 요약해보자. 이게 바로 통합형 라이팅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독립형 라이팅은 나의 논리와 사고를 포함한 라이팅을 테스트하는 거라면, 이 2번째 통합형 라이팅은 얼마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약하는가, 이 2가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테스트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디베이트 교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나 중학생 아이들은, 엄마표 영어로 쭉 자란 그런 아이들은 디베이트 교재, 시중에서 판매하는 뭐 찬반 토론할 수 있는 디베이트 교재나 아니면 이렇게 토플 라이팅 교재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우선 믿음이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숙제를 하느라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이 3개월 동안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아이가 너무나 간절하고 기본적인 탄탄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듣기랑 읽기가 잘 되어 왔던, 엄마평으로 잘 되어 왔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캐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학원 원장이라면 저는 숙제를 이렇게 낸 적이 없거든요. 과외를 할 때 그 자리에서 2시간 수업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냈어요. 지문을 보고 음원을 듣고, 자, 덮어놓고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지금 네가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는 대로 다 선생님한테 한번 말로 해볼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어로 말해보라고 했고, 방금 말했던 걸 영어로 한번 말해보자. 그래서 영어로 저랑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되잖아요. 아니면 누락됐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라이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가 받아야 될 고통, 뭐 숙제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야 되는 그런 고통은 최소화하면서 수업 시간에 초집중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보고, 아니면은 중요한 핵심 내용을 파악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숙제를 한다면, 숙제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아이를 직접 보고 숙제가 어떤 숙제인지 파악을 한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예쁜 모습인데요. 한번 만나고 싶다. 어떤 식의 숙제를 내주고 아이가 어떤 지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게 문법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에세이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만약에 아이가 에세이를 크리에이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다. 그럼 사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쥐어짜듯 라이팅을 하면 안 되고요. 잘 짜여진 정답을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면서 아이 실력은 좀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긴 하네요. 어찌됐건 이 교재를 가지고 요약해보기, 내 생각도 추가로 써보기, 이런 글쓰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살면서 토플 시험을 볼 일이 없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전사고에 갈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엄마병어를 꾸준히 해와서 원서를 즐겨 읽었었고, 그리고 또 영상물도 좀 편안하게 듣는 수준이 된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아이라면 저는 토플 교재, 특히 라이팅 교재를 추천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만약에 영어가 아직 이렇게 영어로 라이팅을 하면서 자기 논리를 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아이라면 뒤에 보면 한국어 해석이 있거든요. 그 한국어를 읽고 그 한국어의 핵심을 요약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가 학원을 아마 계속 다니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6개월, 1년 정도는 계속 보내보시고 아이랑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쭉 봤기 때문에 아이가 똑똑해서 아마 집에서 이런 방식으로 엄마랑 그냥 같이 하면 안 될까? 편안하게 나만의 속도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그러면은 그때 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적응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금방 적응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아이가 어떻게 영어 공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이의 사례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엄마표 영어 키즈들한테 약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토플 라이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효과를 봤으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이런 토플 라이팅 수업하는 학원에 가서 오히려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다, 좀 부작용이 있었다,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우리가 함께 나누면은 좀 더 이상적인 그런 방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댓글로도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해요.